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그래도 아주 좋은 흐름으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합선 마감을 했는데 장 초반 약세를 보였다가 쭉 끌어올리면서 낙폭을 다 줄여서 마감을 했어요. 여기에는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 하락 마감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 하락 출발을 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가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여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정상회담 뉴스가 나왔는데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전제하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낙폭을 줄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나스닥 선물도 장 초반 약세에서 강하게 플러스로 돌아 세우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스닥 지수는 상승 전환 마감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테마주의 강세가 오늘 시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시면은 삼성전자 저점에서는 올라왔지만 마이너스고요. 하이닉스 1% 하락, LG에너지솔루션 이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1, 2, 3위가 다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보다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중소형주, 순환매, 테마주, 즉 종목별 장세 흐름으로 지금은 전개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거래소,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것이요. 2700대 초반에서 지난주 수, 목, 금, 오늘까지 계속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즉,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 하락을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매수 주체가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일을 기대할 만한 요인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관, 개인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은요, 오늘의 저가에서 매수해서 올라온 주체는 외국인의 선물 매매가 아주 주요했다라는 점, 그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 매매 동향에 따른 흐름이 나왔고요. 뭐 거래소, 코스닥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큰 매매는 없었죠. 즉 오늘 외국인 선물 매수가 땡겼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옵션, 풋옵션 매수가 약간 눈에 거슬리기는 하는데요. 요거 매도 친 거를 환매수한 것 아닐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요. 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포함해서 관심주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카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가운데에서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1.97%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뭐 지난 주말까지 쭉쭉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 부분 카카오, 셀트리온, 크래프톤 부진한 주가, 자사주 매입 카드 통할까? 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 발표를 계속 했었죠. 요 부분에 대한 것이 나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좋으면 좋았죠. 거기에 요 뉴스가 조금 눈에 띕니다. CEO도 주가 15만 원 내걸었는데 증권사 카카오 목표가 줄줄이 하향. 요 부분이요. 네, 지난주죠. 새로 온 CEO가 주가 15만 원까지는 최저임금만 받겠다. 그리고 주가 환원 정책을 펴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카카오, 저도 긍정적으로 보니까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오늘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면서 주가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 떨어질 때부터 10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하는데 여기는 아니라 했죠. 분할 매수. 그리고
9만 원 아래에서 매수는 진입해도 충분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질문 내용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그럼 목표가 어떻게 잡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만 원 아래 권역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가격권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1만 2천 원, 2차적으로는 13만 원 이렇게 보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카카오뱅크 오늘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시장이 하락할 때 이 종목은 계속 올라왔죠. 여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얘기가 나돌지만 가장 큰 거는 이건 것 같아요. 금리 인상 기조에 있는 흐름이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사업 분야를 조금씩 가져오는, 특히나 주택담보대출까지 이제 한다고 하죠. 그것도 시중은행보다 더 싼 이자율로. 그러면은 시중은행의 소위 사업 분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겠죠. 중기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일단 중기적으로 카카오뱅크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주 상위 종목 가운데에서 두산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특별한 뉴스는 오늘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연기금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이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이 마무리 상당히 괜찮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요. 유럽의 가스 문제도 그렇고요. 유가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이거 다 뭐예요? 에너지 관련이에요.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원이죠. 그 가운데서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는 두산중공업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화력 그 이외에 수력 모든 발전 시스템에 모두 관여하는 사업을 분야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매수 아닙니까? 라고 계속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2% 넘게 상승합니다. 두산중공업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가운데에서 DB손해보험, 개별주라기보다는요, 손해보험, 보험주 가운데에서 이 종목이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1173억으로 전년 대비 거의 더블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이 나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죠. 그래서 고점에서 약간 밀리는 정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은가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HMM 오늘도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단의 대표주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1.7% 가까이 상승을 하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로는 결국에는 실적이 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저가 매수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물류 대란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이어서 2분기까지도 실적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전망, 이러한 전망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긍정적인 흐름 나타납니다. 1차적으로는 크게 봐서 37,000원 선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1차 권역은 분명히 와 있어요. 3만 원 수준이 1차 저항대인데 여기를 내일
강하게 돌파하면은 37,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처럼요. 5일선 근처에서는 올라오겠죠. 예, 근처에서는 매수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SK하이닉스 오늘 1% 하락 마감했지만 장 초반 약세를 뒤집어 엎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이슈 없어요. 하이닉스 움직임 심상치 않네.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놀랬다. 뭐 이런 부분. 아이폰 빅사이클 진입했는데 그 수혜는 반도체 그 부분이다. 요러한 걸로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분야 여전히 공급난에 허덕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 실적에 다 반영되는데 현물가까지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점에서 전 고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 고점은 넘어설 가능성. 그래서 1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14만 원은 한번 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에서 대한제강이 올라와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네요. 오늘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상위 종목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뉴스 장 초반에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대한제강 저평가 매력 충분하다. 목표가 25,000원까지 한 번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데요. 실적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350억 원 자사주 취득 계약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 외에서 많이 올라가서 내일 떠서 시작은 할 것 같지만은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건설 기자재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격 상승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수혜는 대한제강 같은 종목들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대한제강 저가 메리트 분명히 있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정고점 근처인데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테마주 쪽에서 또 한 바퀴 도는 어떤 한 바퀴?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또 한 바퀴 도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하이브를 비롯한 음원, 엔터테인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는 없습니다. 과거에 2월 16일 3월 콘서트 방탄소년단 개최 소식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 국내 방역 수칙이 완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주인 하이브를 비롯한 종목들이 상승했어요. 왜 그러냐? 방역 수칙 그동안 많이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공연 재개 기대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활동, 각 그룹의 활동들이 지금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하이브 오늘 5% 상승했고요. SM 역시 5% 수준, 그리고 YG엔터 7%, 그리고 JYP 엔터 7%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잖아요. 여태까지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주라든가 여행주 이렇게 올라갔는데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순환매 흐름이 올라가는 이런 진행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조정시의 매수 관점 괜찮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테마로 움직인 리오프닝 관련주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카지노 관련주인데요. 파라다이스 관련된 이 카지노 관련주 NH투자증권에서요. 엔데믹 논의 이 과정에서 카지노 접근성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카지노주에서 파라다이스 긍정적인 요건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네요. 요 사이까지는 충분히 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8,5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 오히려 여기 더 돌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만 원 선까지도 중기적으로는 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파라다이스뿐만이 아니죠. 국내 관련 강원랜드 역시 지금 방역 수칙에 많이 규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오픈 가능성, 더 입장객을 늘릴 가능성,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런 점에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강원랜드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역시 카지노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호텔도 있지만은요, 여행주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전 고점대 근처에서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현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나쁠 거 없어. 오히려 좋네. 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다라는 거고, 그 기대감을 가진 매수 주체가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월요일 잠시 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번 주 핫할 이슈와 종목 제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응원의 댓글, 그리고 질문도 좀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